안녕하세요. 슬러핀 커피 바리스타 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는 칼리타 웨이브 레시피입니다. 하리오 V60랑 드리퍼계를 양분하는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입니다. 칼리타 웨이브는 V60와는 다르게 밑면이 여기 보시면은 평평하고 작은 새 구멍으로 추출이 이루어지는 플랫베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칼리타 웨이브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칼리타 웨이브는 어떻게 내려도 맛이 잘 나온다 라고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추출 간의 편차가 좀 적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리오 편에서 말했듯이 바이패스 현상이 이제 콘 형태에서는 많이 일어나는데 플랫베드 형태 드리퍼는 이제 바닥에서 한번 정체됐다가 커피가 추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커피층을 좀 더 고루 적시면서 추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웨이브 필터, 이제 칼리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드리퍼들이랑은 다르게 좀 구불구불한 웨이브형 필터를 사용합니다. 접힌 부분이 리브 역할을 하고요. 이제 웨이브 필터의 단점이 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웨이브 필터를 구매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좀 한 장 떼어내는 게 힘들어요. 이제 한 장을 떼어낼 때 이대로 그냥 좀 무신경하게 떼어내면은 좀 잘 안 떼어지면서 뗄 때 데미지라고 해야 될까? 좀 형태의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크게 상관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그래도 일정해야 추출이 좀 더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뭔가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웨이브 필터 뺄 때는 이 안에 손을 넣어서 최대한 펼쳐주시고 겉에 한 장을 이렇게 빼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웨이브 같은 경우에 수위를 좀 올려서 추출하게 되면은 이제 커피층에서 가벼운 입자들이 수위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껴서 수위가 내려갈 때쯤에 정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추출할 때 리브 쪽에 끼는 부분들이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그래서 내가 쓰는 원두의 100% 성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추출법은 그 단점을 최대한 상쇄하면서 추출하는 추출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웨이브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1, 2인용 그리고 3, 4인용이 있습니다. 둘이 크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155 사이즈고 요게 185 사이즈인데 둘이 보시면은 딱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경사각이 달라가지고 추출 양상이 서로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의 물을 똑같이 붓게 된다면은 이 185 같은 경우에 수위가 좀 더 낮아지고 챔버가 좀 더 넓다 보니까 이 155에 비해서 이 공기가 통하는 면적이 좀 더 넓게 형성돼요. 그래서 압력도 낮게 형성되고 공기도 많이 통하게 돼서 물 빠짐이 155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같은 양의 1인분의 커피, 저희는 16g을 사용하는데 16g을 넣고 300g 미만의 물을 넣어서 추출하게 되면은 초반 추출이 너무 빨리 진행돼서 커피가 추출됐을 때 1인분 기준이에요. 1인분 기준으로 커피가 추출됐을 때 좀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서 저희 슬러핑 커피 같은 경우에는 1인분을 추출할 때는 칼리타 185를 사용하지 않고 155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300g 이하의 커피를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 1호 추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커피는 저희가 또 로스팅한 케냐 GT2 AB 커피이고요.
북유럽식으로 좀 라이트하게 로스팅해서 좀 단단한 편이에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이제 사용할 그라인더는 항상 사용하는 코만던테 그라인더. 제 클릭은 32클릭으로 추출을 할 거예요. 하리오 할 때는 더 낮았었는데 오늘은 32클릭이죠. 그만큼 좀 더 하리오에 비해서 물 빠짐이 느리기 때문에 분쇄도를 좀 더 풀어줬고요. 물은 평창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 추출법을 보고 또 따라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저희 정수물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다르다 보니까 뭐 비슷한 결과값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평창수 사용할 거고요. 저희는 보통 생수로 내리면은 평창수 아니면은 아이시스 8.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출을 시작할 거고요. 이제 추출할 때 그 추출을 왜 하는지 이유도 한번 같이 설명하면서 추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두 16g 네, 사용할 거고요. 코만단테 32클릭이에요. 열심히 돌려줍니다. 근데 진짜 코만단테 진짜 이거 공부하려고 그날 기다려가지고 막 공부해서 사고 했는데, 저는 이거 천년만년 진짜 잘 쓰고 집에서 홈바리스타 하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돌릴 때 이 16g 가는데, 그리고 제가 마시는 커피들은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미디엄 라이트 이하의 로스팅을 쓰고 있는데 진짜 갈 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전동 그라인더를 집에서 쓸 때는 하나 장만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라인더는 전동이 짱입니다. 아웃도어 할 거 아니면은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16g 32클릭으로 갈아주시고, 물 온도는 94도로 추출을 할 겁니다. 94도를 하는 이유는 이제 처음에 96도로 내렸을 때는 바다 추출돼서 비터한 맛들이 조금씩 올라왔고요. 이제 92도로 추출할 때는 좀 캐릭터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94도로 추출했더니 딱 커피가 밸런스 있게 추출이 돼서 94도의 물로 추출을 할 거예요. 네, 예열됐고 지금 94도의 물인데 필터 린싱을 뜨거운 물로 해줄 거예요. 100g의 물을 써서 해줄 거고, 이제 필터를 린싱을 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제 종이 맛을 좀 최대한 그래도 빼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100g의 물로 린싱을 할 거예요. 뭐 린싱할 때 물은 많이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필터를 이제 드리퍼에 최대한 안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드리퍼를 최대한 예열을 해서 처음에 푸어를 할 때 온도의 손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리오 할 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뜨거운 물로 린싱을 하게 되면은 필터 종이 조직들이 조금 팽창되어 있어가지고 린싱을 안 했을 때보다 좀 추출이 조금이라도 지연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활용해가지고 초반 추출을 만약에 빨리 하고 싶으면 린싱을 안 하셔도 되고요. 16g 담고 추출을 할 거예요. 94도의 물로 추출할 거고, 제가 하는 레시피는 논스톱 원푸어 레시피로 추출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 번 나눠서 붓지 않고 물줄기를 쭉 한 번에 줘서 추출을 할 겁니다. 초수 그리고 처음에 2배 16g의 2배인 32g으로 30초 동안 댐을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1대17 비율로 270까지 투어를 해줄 거고, 이제
끊기지 않는 물줄기로, 그리고 가는 물줄기로 수위를 최대한 낮게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논스톱으로 원포어를 해서 270까지 부을 거고, 270을 1분 45초까지 해서 부을 거예요. 총 추출 시간 목표는 2분에서 2분 30초 사이인데, 지금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아마 2분 10초 안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최대한 논스톱 원푸어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부어주게 되면은 밑에 커피 층들이 계속 방방 뜨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추출력을 정체되지 않고 높여주려고 하고 있고, 네, 270 부었고요. 1분 45초에 부어가 끝났어요. 커피가 내려오면은 2분 넘어가고 거의 추출이 끝나갑니다. 총 2분 20초에 추출 완료됐어요. 네, 추출 완료됐고 봐볼게요. 이제 로스팅 날짜는 7월 1일 날 로스팅한 커피 사용했고, 이제 저희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트하게 로스팅 하다 보니까 이제 원두가 적어도 한 10일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맛이 최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딱 맛있을 타이밍에 추출을 했고요. 이제 커피 마셔볼게요. 조금 따라서 이제 저희 대표님도 옆에서 찍어주는 거 도와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일단 향은 좋습니다. 살짝 자몽 같으면서도 이제 살짝 건과일 같은 무거운 향들 좀 올라오고, 이제 마셔보면은 네, 살짝 처음에는 자몽 같은 느낌의 시트러스한 맛들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제 중간이랑 후반부에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건 블루베리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향긋하면서도 달달하고 새콤달콤한 커피가 나왔네요. 이제 이 추출법을 이제 적용한 이유도 있는데, 뭐 원푸어를 했잖아요. 2번 나누거나 3번 나눠서 부어서 푸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원푸어를 채택한 이유가 이 커피가 좀 추출력을 더 끌어올려 가지고 수율을 높이게 되면은 좀 무거운 맛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자몽 같은 느낌보다는 좀 더 건과일 계열 쪽으로 무겁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추출하면은 커피가 이제 부담스럽고 조금 써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원포어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자몽 같은 느낌도 살리면서도 은은하게 건과일 같은, 네, 새콤달콤한 달콤한 그리고 무거운 걸 반감시키고자 그렇게 추출을 진행을 했고 더 맛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추출량 300g 미만의 커피는 1호 드리퍼, 작은 드리퍼에 추출을 하는 걸 추천하고, 이제 추출량 300g 이상이거나 커피 원두를 좀 많이 담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다크 로스팅 커피를 추출해서 커피 원두를 많이 담고 추출량을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은 3, 4인분 내릴 때처럼 뭐 30g 이상 담을 때 185 쓰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필터 벽면에 원두가 달라붙기 때문에 최대한 수위는 낮고 일정하게 유지해서 추출하는 게 포인트고, 수위를 유지하면서
커피 배들을 지속적으로 띄워줘서 뭐 병목 현상이 안 일어나면서도 추출력은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게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줄기가 끊기지 않게 논스톱 원푸어 하는 거. 이제 이 칼리타 웨이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마지막으로 에어로프레스 추출하는 거 추출 영상으로 이거는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슬러핑 커피 바리스타 춘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